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론을 강의하는 최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기타 산업안전보건 법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 조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사업장에 여러 가지 기계기구나 위험한 설비가 있다, 그죠? 기계기구나 그 밖의 설비에 대한 위험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폭발성이나 발화성이나 인화성 등 물질이죠. 위험한 물질에 대한, 물질에 의한 위험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열, 그 밖에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업주는 다음 각 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 조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그죠? 자, 퓨음이나 미스트 또는 산소 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이나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에 의한 건강장애, 계측 감시나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 공작, 이렇게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단순 반복 작업 또는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환기나 채광이나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에 대해서도 보건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 부분은 뭐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참고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요. 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최근에 건설안전 실기에 또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다음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사업장의 작업 장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고요. 자, 두 번째는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가 되고, 세 번째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줄여서는 낙하 비례가 되겠다, 그죠? 자, 물체의 낙하 비례 위험이 있는 장소. 네 번째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입니다. 추락, 붕괴, 낙하 비례,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장소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법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밖의 고용 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인데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입니다. 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그죠? 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합니다. 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경우가 되고요. 주로 하나의 사업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상시로 제공할 때, 그죠? 자, 그리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때 해당되고요.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할 때 요 산업안전이나 보건조치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앞에서 이제 우리 골프장에 캐디 하시는 분들, 택배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 이렇게 교육받도록 되어 있었죠. 그죠? 참고해서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범위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참고로 한번 보고 지나가고요. 스스로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 조치 보겠습니다. 이동통신 단말 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죠. 물건을 수거 배달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맹본부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있습니다. 가맹본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때, 자, 요것도 이제 법에 최근에 추가가 된 내용이라 별표 한 개 붙여볼게요. 빨간색으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가맹본부가 되겠습니다. 가맹 사업거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 그죠? 정보공개서로서, 그죠? 서상 업종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경우고요.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 되는 외식업과 편의점이다. 그죠? 우리가 흔히 많이 가는 이제 식사하는 식당이나 유명한 외식업하고요. 편의점이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나 볼게요.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게 해야 될 조치는 첫 번째, 다음 내용을 포함한 가맹점의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는 이 내용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가맹본부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 그리고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계획입니다. 우리 본부는 안전보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겠다라는 방침하고 이러한 안전보건 활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프로그램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굵직한 경영 방침과 활동 계획이 있다면 이거를 활동할 조직이 필요하겠죠. 이 조직에서 해야 될 역할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굵직하게는 조직과 역할입니다. 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구성, 역할 및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이 조직과 역할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교육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게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조직과 역할과 교육의 지원 체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맹점 내 위험 요소 및 예방 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 매뉴얼, 그죠? 2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는데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맹점마다 다 배포를 해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나 가맹점 사업자의 조치입니다. 그죠?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의 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00개가 넘는 외식업하고 편의점에서 해야 될 가맹본부의 예방조치는 안전보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이 내용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 경영 방침과 안전보건 활동 계획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구성, 역할 및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지원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맹점의 안전보건 매뉴얼 있어야 하고요. 재해 발생에 대비한 조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마련해서 시행해야 하고, 두 번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나 기계나 원자재 또는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부에서만 이 기계에 이렇게 위험이 있다고 알고 그저 있으면 안 돼요. 이러한 설비나 기계나 자재나 상품의 위험이 있는 걸 가맹점에게도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기까지 중요한 공정안전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을 살펴볼게요.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에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자, 이 설비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되거나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서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자, 어쩌다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나오죠. A라는 화학제 회사에서 지금 화학 물질이 누출되었는데 인근의 하천을 다 오염시켰다. 그죠? 이렇게 그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중대 산업사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는 이렇게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우선은 작성을 하고요. 요거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아야 이 설비를 가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굵직한 걸 결정하는 회의죠. 그래서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함께 모여서 근로자 의견이 반영이 되죠. 근데 이렇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규모가 작아서 설치하지 않아도 될 때 근로자 의견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하는 시기를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처음 설치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공사의 착공일, 그죠? 언제까지죠? 30일 전까지, 한 달 전까지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앞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 요거는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언제까지 2부를 어디에 제출하라? 하위법규죠. 여기서는 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요거를 결국 다시 말하면 심사하고 다 해서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준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기에 나오면 며칠 전까지 2부를 어디에 제출한다. 이렇게 세부적인 건 어디다? 공단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기 30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합니다. 자, 이제 제출을 하면 공단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역시나 제출받은 날부터 똑같은 한 날이죠. 30일 이내 심사를 합니다. 환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요.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단에서 했지만 고용노동부로 가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실기까지 준비한 내용 나왔습니다. 심사 결과 구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적정이죠. 보고서의 심사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을 충족해서 잘 되었기 때문에 적정을 주는 거고요. 조건부 적정입니다. 보고서의 심사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할 때는 조건부 적정이 되겠습니다.
부적정은 보고서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실기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결과 구분 세 가지 적으세요. 이렇게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적정은 심사 기준을 충족했을 때, 두 번째 조건부 적정은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할 때, 세 번째 부적정은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다. 이렇게 짧은 설명 정도는 기억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괄호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바뀌었어요. 변경해야 된다, 그죠? 한 달, 두 달 미뤘다 변경해서 안 되고요. 지체 없이 내용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서 노동부에 서류를 넣었잖아요. 그걸로는 기준에 적합해서 적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서류대로 이행을 해야겠죠. 이게 뭐냐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사업장에서 스스로 이행하라 라고만 하면 또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이다. 그죠? 요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로는 적정하다. 그죠? 요거를 받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뭐 한다? 노동부에서 확인한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역시나 상위법에서는 고용노동부지만 하위법에 내려가면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요 나머지 내용은 그냥 스스로 읽어봐도 되고요. 확인 주기가 되겠습니다. 요거 별표하고 조금 기억해 볼게요.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지만 충분히 실기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신규로 설치될 유해 위험 설비입니다. 그죠? 이렇게 신규로 설치되는 건 설치 과정하고요. 설치 완료 후에 시운전 단계에서 각 1회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 위험 설비입니다. 심사 완료 후에 6개월 이내에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해 위험 설비와 관련하여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었거나 유해위험 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나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변경이나 중대한 사고나 결함이 발생했을 때는 변경 완료하고 1개월, 중대한 결함이나 사고가 나고 1개월 이내에 역시나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신규로 설치될 유해 위험 설비는 설치하는 과정과 설치 완료하고 시운전 단계에서 각 한 번씩 받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 위험 설비는 심사 완료하고 6개월 이내 받습니다. 유해 위험 설비와 관련해서 공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나 결함이 있었을 때는 변경을 완료하고 1개월, 사고가 나고 1개월 이내에 확인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자, 확인해 주세요 요청 받잖아요. 역시나 1개월, 한 달 이내에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확인한 날부터 보름 이내요. 15일 이내에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역시나 공단에서 사업주에게도 통보하지만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간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확인을 했을 때 세 가지네요. 그죠? 적합, 현장과 일치합니다. 부적합, 현장과 일치하지 않고요. 조건부 적합은 현장과 불일치하는 사항이나 조건부 적정 사항 중에 확인일 이후의 조치에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불일치 사항이 있을 때는 조건부 적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고는 적합, 부적합, 조건부 적합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죠? 확인은 언제 얼마 만에 확인 나온다 이때까지 잘 지켰어요. 그 다음부터 또 계속해서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 평가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아니면은 딱 확인 갔을 때만 지키고 그 다음부터 또 안 지킬 수 있겠죠.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그죠? 후, 자, 요거는 괄호해 볼게요. 확인을 하고 얼마?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얼마 사이에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를 해야 합니다. 확인받았죠? 1년 지나고 2년이 되기 전에 그 1년 동안의 이행상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1년이 지나고 2년 안에 받잖아요.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행상태 한번 평가했다, 그죠? 그 다음부터는 얼마? 4년마다 이행상태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1년이나 2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인받았죠. 그 다음에 이행상태 평가 첫 번째 거는 확인받고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2년 안에 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한 번 이행상태 평가 받으면 그 다음 4년에 한 번 받으면 되는데 그 다음 이행상태 평가를 1년이나 2년마다 실시해야 되는 경우다, 그죠? 자, 요 경우보다는 자, 위에 주기가 괄호 비우고 실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주기 기억하고요. 자, 원래 4년마다 해야 되는데 1년이나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가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4년에 한 번 받으면 되는데 자주 받도록 해주세요. 그죠? 이렇게 사업주가 이행상태 평가를 요청했을 때 할 수 있고요. 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나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했거든요. 근데 결과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요. 4년이나 있어서 안 되겠다. 현장 들어가서 검사하고 점검했더니 불량하네. 이럴 때는 자주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행상태 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 세부 내용에 대하여 전부 다 이행하고 있는가 평가를 받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가 결과 보안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다시 작성하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유해위험 설비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 설비가 됩니다. 그 외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나 그 설비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 설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이게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해놓은 규정량보다 더 이상 제조나 취급, 사용한다면 해야 된다. 그죠? 자, 이게 또 빨간 거 별표 달게요.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다. 그죠? 이런 것도 실기의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자, 일단 공정안전보고서는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데요. 가장 피해가 큰 사고는 첫 번째 폭발입니다. 그죠? 두 번째 화재입니다. 이거는 폭발이나 화재 사고는 인근 지역에까지 피해를 많이 미치죠. 그래서 첫 번째 폭발, 그죠? 폭발하는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나 폭발, 화재 잘 일으키는 거 기름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원유 정제 처리업. 세 번째, 기타 석유 정제물은 재처리업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길어서요. 그냥 읽어볼게요. 실기를 대비해서 짧은 거 기억하고요.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그죠? 합성수지나 플라스틱이 들어간다. 이렇게 필기 대비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독이나 지식시키는 거죠. 이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 물질 때문에 이 먼지나 유독가스 때문에 인근 주변에까지 중독 질식이 발생된다. 그죠? 자, 중독되는 첫 번째 농약이잖아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농업용 약제, 농약뿐만 아니라 살충제와 살균제가 들어갔습니다. 화학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는 농약하고 살충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용 약제는 농약 원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식하는 게 비료인데요. 이 두 개.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칼리질 화학 비료 제조업 중에서 질소질 비료 제조. 그래서 질소화합물 및 질소질 비료 제조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가 복합 비료 및 기타 화학 비료 제조업 중 복합 비료 제조. 복합 비료 및 복합 비료 제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암기법을 보면 첫 번째 화재 폭발 일으키는 거 화약 및 불꽃 제품, 원유하고 석유 정제물 들어가고요. 중독하고 질식하는 이제는 농약 앞에 살균, 그죠? 살충제, 그죠? 및 농약 하고요. 비료인데 비료는 복합 비료, 질소질 비료 들어간다. 이렇게 꼭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있습니다. 설비에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이제 설비가 있을 때 무조건 해야 되는데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죠. 교체나 추가로 설치할 때 반응기 관련 설비 포함합니다. 두 번째, 변경된 생산 설비나 부대 시설의 부대 설비에 해당 전기 전격 용량이 300kW입니다. 300kW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어 스택을 설치, 변경할 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해야 되는 건 반응기, 플레어 스택을 설치나 변경할 때 하고요. 전기 용량이 300kW 이상 증가했을 때다. 이렇게 세 가지. 이것도 최근 들어서 요거는 필기는 조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실기에 안 나왔지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실기에 잘 나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외 대상 설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공정안전보고서인데요.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자력 설비. 원자력에 대한 자체 법이 있겠죠. 군사시설, 이것도 특수시설이니까는 해당되는 법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기 대비해서 외우기 쉬운 거부터 할게요. 도소매, 그 다음 차량 등의 운송 설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인데요. 가스는 요 두 가지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 저장 시설. 액화석유가스는 LPG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요거는 도시가스는 LNG예요. 가스 공급 시설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자력, 군사, 도소매, 차량 등의 운송 설비하고요. 가스인데 LPG죠. 액화석유가스 충전 저장 시설, LPG 충전 저장이고요. 자, LNG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 이렇게 다 보시면 되고 한 개 더 볼게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이나 사용 설비.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사업장을 난방하기 위해 기름을 사놨거든요. 그것까지는 제출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까지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안전 자료입니다. 자, 우리 공정이 안전한가? 공정에 대한 안전 자료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공정 위험성 평가서가 되겠습니다. 공정이 얼마나 안전하고 위험한가? 위험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안전 운전 계획이고요. 네 번째는 비상시에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비상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는 공정안전 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 계획, 비상조치 계획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안전자료는 공정에 대한 일반 자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급 저장하고 있거나 취급 저장하려는 유해 위험물질의 종류나 수량이 들어가고요.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 자료, 유해 위험 설비의 목록이나 사양, 유해 위험 설비의 운전 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의 도면, 그 다음에 각종 건물 설비의 배치도,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 전기 단선도,
위험설비 안전설계 제작, 설치 관련 지침서 같은 공정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자료가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위험성 평가서에는 자, 여러 가지 위험성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기법들 들어갑니다. 체크리스트, 상대 위험 순위 결정, 작업자 실수 분석, 사고 예상 질문 분석, 위험과 운전 분석, 이상 위험도 분석, 결함수 분석, 사건 수 분석, 원인 결과 분석. 이 중에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두 번째 과목에서 공부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운전 계획은 자, 앞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하겠다, 그죠? 안전운전 지침서, 설비 점검이나 검사나 보수 계획, 유지 계획 및 지침서, 안전작업 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 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교육 계획, 가동 전에 점검 지침, 변경 요소 관리 계획, 자체 감사나 사고조사 계획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상조치 계획에는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나 인력의 보유 현황, 사고 발생 시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하고 수행하는 절차,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주민홍보 계획 등이 비상조치 계획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필기용입니다. 실기에서는 이렇게 세부 내용까지는 뭐 적으라고 나오지 않고요. 자, 필기에서는 섞어놓고 다음 중 공정한 안전 자료의 내용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찾는 문제들 출제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기를 대비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4가지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전에도 강조드렸지만 공정안전보고서가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 별표가 많은 내용들 반드시 암기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